소형 항공기가 다닐 수 있는 울릉공항이 오는 2025년 개항 목표로 오늘 착공됐습니다. 울릉도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가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법안 통과 시 연간 1,000억 원대의 세입 증대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다닐 수 있는 울릉공항이 오는 2025년 개항 목표로 착공됐습니다. 울릉도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겨울철이면 높은 파도와 여객선 결항으로 불편을 겪었던 울릉도에 하늘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40년 만에 울릉공항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6,6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1.2km 활주로와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서고 50인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하게 됩니다. 시공 및 운영 단계에서 공항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마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에서 7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 시간이 1시간 내로 줄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민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한 35만 정도 들어오던 우리 관광객들이 울릉도에 이제 80만 이상 들어올 거니까 앞으로 울릉도가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에서도 허브 관광으로서 울릉공항은 지난 2013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5년 기본 계획이 고시됐고 2017년 기본 설계에 이어 지난해 말 대림 산업 컨소시엄의 실시 설계를 거쳐 지난 7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울릉도는 공항 건설 착공을 계기로 오는 2025년까지 예정대로 개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릉도 발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항공청과 합심해서 2025년도에는 울릉도 하늘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소형 항공기가 취항하는 울릉공항, 울릉 관광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응급 환자 이송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건설이 중단되고 있는 울진 신한울 3, 4호기 운영 계획이 정부의 9차 전력 계획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 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을 보고했습니다. 9차 전력 계획은 오는 2034년까지 15년간 에너지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는데 전력 계획에서 배제됨에 따라 신한울 3, 4호기는 내년 2월 말이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경주시는 원자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고 원전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우라늄과 세슘, 제논,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상 규정이 없어 지역 자원 시설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법안 통과 시 연간 1,095억 원의 세입이 발생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석희 국회의원과 건의문을 채택한 경상북도 의회,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월 해외 입국자에 이어 8개월 만에 울진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진군에 따르면 울릉 조업 중 확진된 제주 선원과 접촉한 71명에 대해 진단 검사한 결과 2명이 확진됐고 56명은 음성, 14명은 검사 중입니다. 특히 울진 확진 환자와 접촉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추가 감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항시청이 오늘 일주일 전 포항에 다녀간 경기도 김포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김포시 확진자는 남성으로 어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1월 19일 포항 연암동의 한 횟집에 들러 저녁 식사를 했고 다음 날 새벽부터 낮까지 포항시 해도동의 태국 마사지 샵을 이용했습니다. 포항시는 김포 확진자가 다녀간 상세 정보를 재난 문자로 발송했으며 동선이 겹치는 시민은 보건소 연락 후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메기 재료인 꽁치 물량이 충분치 않아서 제철 맞은 과메기 맛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원양어선의 꽁치가 대거 풀리면서 가격도 점차 안정을 찾고 과메기 덕장들도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꽁치의 배를 갈라 널어놓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꽁치 수급이 없어 텅 비어있던 덕장이 과메기로 가득합니다. 잘 말린 과메기 껍질을 벗기는 일손들도 분주해졌습니다. 맨 처음엔 어획량이 감소되면서 수급이 좀 많이 불안정했습니다. 지금은 운반선도 입항이 됐고 정상적인 꽁치가 지금 수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과메기철을 맞이해서 꽁치를 실은 원양어선의 입항이 늦어지면서 올해 과메기 생산 일정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늦춰진 겁니다. 다행히 북태평양 러시아 해역에서 잡은 꽁치를 실은 운반선이 입항했고 다음 달 본선들도 귀환하면 과메기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주춤했던 과메기 생산과 판매를 활성화시키고자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과메기 생산 시즌이 한 달 정도 늦춰짐으로 인해서 그의 어떤 출하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2월 초에 그 대형 미디어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 시즌에는 좀 후반기에도 과메기가 좀 제대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겨울철 과메기 생산량은 2,096톤, 매출은 394억 원으로 포항시는 예년만큼의 수준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원료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과메기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계림에서 월성 진입로 간 서성벽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도로와 건물터, 석축 해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오늘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월성과 가까운 곳에서 확인된 소형 도로 유구는 왕궁 내부 연결 도로망에 대한 자료로서 중요하고 석축 해자는 보건 정비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성은 해자와 성벽, 건물지군으로 나뉘어 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2년 전에는 서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사람을 제물로 사용한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신광면 이장협의회와 개발자문위원회, 체육회 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 신광온천 개발 계획에 따른 전략 환경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설명회 개최가 온천 개발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적 절차에 불구하며 2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온천 개발로 인해 곡강천 상류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신광온천 개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광온천 사업자는 지난 1995년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 개최를 추진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와 포항시 새마을회는 오늘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시는 김장 행사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행사 취소도 고려했지만 김장 재료를 미리 마련해 둔 데다 저소득 가정에게 김치를 전달해야 해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장 재료를 지부별로 나눠 소규모로 김장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런 시국에 수백 명이 한 곳에 모여 행사를 진행해야 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울릉도 수험생 11명이 어제 여객선을 타고 포항에 도착해 포항 라한 호텔에 짐을 풀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수능 시험장이 없는 데다 풍랑으로 여객선 운항이 어려울 수 있어 울릉도 수험생들은 80년대 초부터 수능 일주일 전 집을 떠나 포항에서 합숙하며 시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포항 해병대 청룡회관에 머물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인원이 적어 라한 호텔로 장소를 옮겼으며 수험생들의 체류 경비는 모두 경북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